안녕하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순위표 훑는 시간이죠. 주간 승패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씩. 키움 히어로즈인데 이번 주도 1승 1무 4패였고 기억에 남는 경기는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김윤아 선수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갑자기 6회 첫 타자 출루 시킨 이후에 돌연 불펜이 그렇게 좋지 않은 키움 히어로즈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새로 선임된 감독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그 경기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고 외국인 투수를 다시 영입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럴 거면은 진짜 후라도 헤이수스 재계약해서 썼으면은 돈을 더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페이롤 축소를 위해서 외국인 타자 2명 그리고 외국인 투수 1명 이렇게 시즌을 시작했던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돈이 더 들어가는 형국이 되고야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키움 히어로즈의 이야기를 길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두산 베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마지막 경기 굉장히 아쉬웠죠. 2대0으로 앞서가는 경기였는데 이번 시즌 김태경 선수는 확실히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 제구력도 그렇고 ERA를 다 따져보더라도 지난 시즌만 못하다. 두산 팬분들은 아마도 이승엽 감독이 너무 김태경 선수를 굴렸다라고 원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김태경 선수가 2년차에 징크스를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두산은 42승 5무 55패인데 5위와의 게임차도 이제는 7게임 차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남은 경기가 40경기 남짓이라 이거를 따라잡기에는 정말 미라클 두산 시절에 그때 그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 8위 삼성인데 지난주에 이거 리뷰할 때 삼성이 5위였거든요. 이번 주가 너무 좀 절망적이었죠. 화요일 경기를 이겼는데 이후에 5연패입니다. 지는 과정이 너무 안 좋았죠. 한화이글스에게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내주는 과정에서는 두 경기에서 한 점밖에 뽑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상대 선발이 폰세 와이스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주말 시리즈는 삼성 라이온즈가 자랑하는 후라도, 원태인, 가라비토 이런 선수들이 다 나왔는데 결국은 LG 상태로 이기지 못했거든요. 큰 점수 차이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중반 이후로 가서 불펜이 나오면은 도저히 막아줄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이기는 경기는 초반에 상대 선발을 통타를 하고 추격조가 나왔을 때 추가 점수를 좀 많이 내면서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호성 선수도 말소가 돼 있는 상황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5위와 게임차가 두 게임 반차 이 정도기 때문에 포기할 단계가 아닌 건 맞는데 이번 주에 보여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력 편차는 삼성 팬분들도 굉장히 실망감이 크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팀의 마무리 물론 이제 이호성 선수가 ERA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인 마무리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삼성은 양적인 부분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라서 이번 주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게 사실 굉장히 아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간 1승 5패였어요. 자, 다음 NC와 KT인데 공동 6위예요. 근데 이 두 팀은 좀 분위기가 극명히 다릅니다. 마지막 경기가 KT가 10회 초에서 1사 2삼루 안현민 타석에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NC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한 행운이죠. 물론 그 상황에서는 안현민 선수를 당연히 고의 사구하고 다음 타자를 상대를 했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이 비는 NC 다이노스 쪽으로 기우는 그런 행운이 따른 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할 승률을 맞췄습니다. 결국은 주중 시리즈 롯데에게 1승 2패를 당하면서 루징 시리즈였는데 KT 위즈에게 마지막 비 행운의 무승부까지 곁들이면서 2승 1무거든요. NC 다이노스가 5위 싸움 충분히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고 라일리 로건 나온 NC 다이노스는 실제로 어느 팀에게도 꿀리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비슨이 복귀를 했고 복귀하자마자 홈런포를 가동을 하고 있어요. 손아섭 선수를 내주기는 했지만 최원준, 이우성 선수를 이번 주에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고 바로 경기에 출전을 시키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5위랑 반게임 차밖에 나지 않고요. 주간 3승 1무 2패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때문에 NC의 행보를 주목을 해야 된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KT 위즈인데 연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경기는 이강철 감독이 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즌 흐름 자체가 정말 좋지 않은데 이길 수 있는 기회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중단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심판에 대한 항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상황에 대한 너무 화가 치미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이강철 감독도 지금 너무 안 풀리다 보니까 글쎄요, 이거는 좀 제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헤이수스가 며칠 전 경기에서 헤드샷 퇴장을 당했거든요. 이틀 쉬고 등판했습니다. 그 경기에서도 59 가까이 던지고 이틀을 쉬었는데 이 경기에 나와서 또 109 피칭을 했고요. 그리고 고영표도 불펜으로 나왔습니다. 소영준 선수가 이제 선발로 등판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요. 불펜으로 돌린다 그러는데 KT 위즈는 오원석도 후반기 들어서 좋지 않거든요. KT가 자랑하는 이 5선발 구도가 약간씩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에 연패를 기록하면서 결국은 4위에서 공동 6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승률도 조금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딱 5할 맞추게 됐고요.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오원석 선수가 조금 살아나야 될 것이고 헤이수스 선수가 좀 업앤다운이 이번 시즌에 조금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박영현 선수도 이닝 소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펜의 과부하를 과연 이강철 감독이 어떻게 타개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약간 무리수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KT 위즈의 앞으로 행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 뉴칸 맨즈업이라는 제품입니다. 뉴칸이라는 브랜드는 하나이글스의 노시환 선수, 조동욱 선수, LG 트윈스의 오지환 선수 등등 프로야구 선수도 굉장히 많이 이제 후원을 해주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셔도 된다. 건강 영양식품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칸에서 나온 이제 맨즈업 제품인데요. 이 안에 이제 성분은 블랙마카, 아르기닌, 야관문, 복분자, 흑마늘, 부추, 홍삼 말만 들어도 몸에 좋은 것들 가득 들어있습니다. 쉬운 3가지 고농축 성분이 가득합니다. 뉴칸 맨즈업 필요하신 분들, 조금 무기력하신 분들, 저도 요즘에 계속 먹고 있거든요. 아이가 새벽에 아직 계속 깨는 상황이라서 이런데 피로회복에도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둘째 열심히 체력 관리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뉴칸 맨즈업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건강, 피로 개선 등등 여러가지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허청 정식 출원한 성분을 배합했다고 하니까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정기 구독하시면 매월 원하시는 날짜에 집 앞에 무료 배송되는 시스템이고요. 이글스 에브리데이 통해서 구입하실 경우에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렸거든요. 70% 플러스 거기에 도합 50%까지 더 추가로 할인이 됩니다. 198,000원 제품이 29,500원에 무려 168,500원이 할인되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뉴칸 맨즈업 고고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주말 마지막 2경기가 비로 취소된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왜냐하면 선발 매치업에서 하나이글스보다 앞서 있는 매치업이었고 김도영 선수가 복귀할 예정이었고 아다몰로도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2경기가 취소된 것이 최근 경기도 기아 타이거즈가 조금 상승 무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아 타이거즈도 그렇지만 쉬면서 불펜들 좀 푹 쉴 수 있고 주중에 트레이드를 감행을 했어요. 그래서 김시훈 선수, 한재승 선수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들이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샘플이 많진 않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불펜진의 양적인 충원이 상당히 필요했는데 심지학 단장이 지금 야수 자원은 야수 파트는 굉장히 많은 뎁스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투수들을 데리고 온 건 저는 굉장히 나이스 무브라고 생각을 해서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 딱 5위를 지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뒤에 있는 팀들과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또 반대로 4위 SSG와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김도영까지 데려오면 기아 타이거즈는 진짜 완전체가 되는 거고 이제는 45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총력전을 해야겠죠. 아다몰러까지 돌아왔으니까 말이죠. 다음 주부터 기아 타이거즈의 완전체가 된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SSG입니다. SSG 계속해서 좋은 모습. 주중에 연승을 기록하기도 했고 마지막 경기에서 두산에게 거의 다 내줄 뻔한 경기를 9회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에 가서 역전을 일궈내면서 그 경기를 이겨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한 팀이 SSG입니다. 화이트 선수도 토요일 경기에서 타구에 맞아서 일단 경기에서 빠지긴 했는데 화이트가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불펜은 뭐 여전히 최고입니다. 뭐 노경은, 이로운 선수, 조병현은 제가 봤을 때 리그 마무리 투수 중에 가장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는 투수고요. 앤더슨 화이트 원투펀치, 김광현 선수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사실 별로 좋지 않았는데 후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피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정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장타까지 터지고 있거든요. SSG 결국은 항상 강호였고 가을 야구에 심심치 않게 진출했던 팀이고 지난 시즌에도 사실 SSG는 최종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던 팀이기 때문에 SSG도 쉽게 이 자리를 놓칠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상위권 세 팀이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104경기, 이제 딱 40경기 남았고요. 57승 3무 44패, 승률은 5할 6푼 4리. 뭐 여전히 롯데자이언츠가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갈 거였으면은 예전에 내려갔지 이 롯데는 절대 내려갈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감보아 경기를 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뚝심을 발휘했습니다. 선발이 조금 일찍 내려가도 롯데자이언츠는 워낙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이 조금 터지지 않았던 토요일도 결국은 짜내서 불펜의 힘으로 경기를 뒤집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9회에 베테랑 전준우와 이민성의 안타가 나오면서 키움을 잡아냈는데 그 경기 잡아낸 것이 롯데자이언츠의 이번 시즌 모습을 딱 대변해주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홍민기가 아쉬웠던 경기도 있었지만 홍민기, 정철원, 최준용, 김원중 이런 선수들이 롯데의 약했던 골이었던 그 불펜에 한 고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도 가질 수 있는 팀이다. 물론 이제 사실상 공동 1위, 물론 이제 1, 2위 아직은 순위가 나뉘어져 있지만 이 그룹을 상대로도 충분히 롯데가 더 올라갈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2위는 LG입니다. 한화랑 승차는 이제 사라졌어요. 5.5게임 차까지 벌어졌었는데 LG 트윈스가 진짜 미친 진격을 거듭하면서 승차는 없어졌다. 승률 차이가 조금 있어서 아직은 2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없다고 봐야겠죠. 103경기에서 61승 2무 40패인데 주간 승률이 6승입니다. 그냥 모조리 이기고 있고 후반기에도 어마어마한 승률 8할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아주 못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한화이글스도 뭐 후반기에 10연승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후에 뭐 연패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LG가 아예 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승차는 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라이온스 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다 잡아내는 경기력들을 보면 쉽사리 이 팀이 경기를 내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치리노스도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렇게 좋진 못했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투수까지 교체를 했죠. 에르난데스를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의 활약도에 따라서 과연 1위 자리를 탈환해서 그것을 넘어서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타선 쪽에서는 아주 호재는 오스틴이 곧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창기 선수도 9월 이후에는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는 지금의 좋은 흐름 플러스 돌아올 전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팀들이 그리고 한화이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위는 한화이글스, 여전히 한화이글스입니다. 저는 한화이글스 팬으로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오고 있고 물론 이제 5게임 반차라는 승차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화이글스가 다 까먹었다고 하기에는 한화이글스는 저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LG가 너무 규격 밖으로 강한 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폰세, 와이스, 리베라토 같은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한화이글스는 지난 몇 시즌간 외국인 선수의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한 팀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시즌에 외국인 선수가 잘해주는 시즌에 가을 야구도 가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싶은 그 욕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투수력은 강력합니다. 거기에 이번 주에 손아섭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손아섭을 영입한 이유는 딱 하나죠. 큰 경기에 잘해달라.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한화이글스는 큰 경기예요. 이렇게 순위 싸움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손아섭 선수를 필두로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흐름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1, 2선발을 피해가게 됐습니다. 이번 시즌 하나의 것은 확실히 운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운이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실력을 폄하할 일이 아니라 야구는 정규 시즌을 치름에 있어서 운도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것은 이번 시즌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플러스 운도 좀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1위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개 팀을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리뷰를 했더니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앞으로가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하루 잘 쉬시고요. 비 때문에 더 이상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들 잘 챙기세요.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